비밀로 임승빈 변호사입니다.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실제 상담 질문을 60초 안에 빠르게 상담해 보겠습니다. 총 3개 질문입니다. 비밀로. 첫 번째 질문, 제목이 손해배상 소송 대응 방법. 안녕하세요. 2024년 6월, 2025년 10월경 업무상 저희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1억 7천 8천 정도의 손해를 입혔습니다. 지금 현재 1억 7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쪽에서 한 상태입니다. 부양 가족도 많고 빚도 많아서 변호사 선임을 할 비용도 없고 막막합니다.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. 보통 재판으로 가면 평균적으로 몇 프로 보상해야 되나요? 자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. 이건 지금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병원 갈 돈이 없다. 완치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?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. 대답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. 왜 없냐면은 의사도 환자가 오면은 진찰하고 MRI 찍고 뭐 피 검사하고 그래서 이게 뭐 암이기다. 그러면 이러이러한 수술을 받으면은 완치 확률 몇 퍼센트다. 50%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. 근데 나는 병원 갈 돈이 없다. 민간요법 써보겠다.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의사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도대체 무슨 실수했길래 1억 7천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는지,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는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변론을 하면 50% 정도 감액을 받을 수가 있다.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. 판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은 안 하고 그냥 제가 지금 부양 가족이 많고 빚도 많다. 이렇게 호소만 하면은 1억 8천이 다 인정이 됩니다. 네, 근데 60초가 끝났네요. 생각보다 60초가 빨리 갑니다. 일단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원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직원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충분히 안 했다. 뭐 이런 사정들을 잘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과실상계라는 거를 통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주장 입증을 잘한 사건에서는 90%까지도 감액을 해준 판결이 있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1억 7천 중에서 1,700만 원 이렇게 10%만 배상을 해주는 거겠죠. 이분 같은 경우엔 소송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라봅니다. 비밀로. 자, 다음 두 번째 질문 제목이 경찰 조사 후 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? 제가 피해자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.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고 피의자한테 전화로까지 연락을 다 한 상태면 거의 혐의가 있고 검찰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까요? 사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텍스트로 1대1 대화에서 말한 것이고 정확한 발언을 혹시 몰라서 작성 못하겠지만 남자의 특정 부분이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텍스트로 다툼 도중에 딱 한 번 이야기한 거여서 처음에 수사관님이 고소 이전에 이건 약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 하셨는데 아예 피해자 조사랑 피의자한테 전화까지 한 상황이면 거의 혐의가 있는 거죠? 라고 물어보셨습니다.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경찰은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은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둘 다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검사한테 송치하고 없으면 불송치하는 겁니다. 물론 고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조사 가치가 없는 사건이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각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사건은 많지가 않습니다. 네, 30초 걸렸네요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통신매체용 음란죄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. 소위 말해서 게임하다가 부모님 안부를 묻거나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성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기만 해도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보통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하다가 채팅 쳐가지고 처벌받는 게 많아서 아예 롤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이게 최근에는 조금 그 판단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. 별거 아닌 걸로 20대 청년들이 전과자가 돼버리니까 이제 뭐 조금 성적인 욕설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성적인 수치심을 많이 줄 정도가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그냥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채팅을 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채팅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비밀로. 다음 세 번째 질문. 제목이 편의점 횡령 문제와 주유수당 신고 대응 방법. 1년 정도 근무했고 알바하면서 총 대략 350만 원 정도를 횡령했습니다.
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2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장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월요일 저녁까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으면 횡령은 큰 죄라고 고소를 하고 대학교에도 다 알리고 학교 못 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취업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. 합의를 보려고 할 텐데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부르거나 그럴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라는 질문입니다.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보면은 질문자분이 350만 원 횡령한 거, 이거 아주 큰 잘못입니다. 그런데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 준 거, 이것도 임금체불, 처벌 대상입니다.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, 사장이, 횡령은 큰 죄라고 고소를 하고 대학교에도 다 알리고 학교 못 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취업도 못하게 만들겠다. 이렇게 한다. 이것도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정리를 해보면은 이분이 횡령죄 하나, 그리고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, 그리고 협박죄 이렇게 두 개 처벌 대상입니다. 그러면은 아직 고소를 하기 전이니까 서로 고소 안 하는 걸로 합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어쨌든 서로 전과가 안 생기고 경찰서 갈 일도 없고 좋습니다.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. 네, 9초 남겼네요.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. 사장한테 내가 고소하면은 당신도 협박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만들겠다.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이것도 새로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돌려서 말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나도 횡령죄로 처벌받고 사장님도 근로기준법 위반,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서로 고소하지 말자. 이렇게 말을 잘 하고 사장님 피해본 금액 350만 원 중에서 내가 받아야 될 돈 240만 원 이렇게 제하고 110만 원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. 뭐 이렇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상대방 감정 상하지 않게 하고 합의가 잘 안 되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고소하기 전에 합의해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답변 드렸는데요. 앞으로도 사람들이 왜 법률 상담을 받는지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